(1950년 12월) 중국의 인해 전술에 퇴로가 차단된 미군과 국군이 해상 철수를 결정했다. 아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에 피난민 10만 명이 흥남 부두로 몰려들었다. 생과 사가 뒤엉킨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병력과 물자만 철수하려던 군이 물자 대신 사람을 살리기로 한 것이다. 2차 대전 덩케르크와 더불어 세계 전쟁사의 양대 철수 작전으로 손꼽히는 흥남의 기적.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Please save our people, sir. 기적을 만든 주인공은 한국판 쉰들러 현봉학이다. 그가 생전에 수원 영생고등학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영생고등학교, 한국 전쟁으로 월남한 함흥 영생여고 동문들이 재건한 학교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동문들의 힘으로 설립한 학교이자 분단의 비극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신혜균, 수원 밤바골의 영생고등학교를 재건한 1등 공신이다. 현봉학은 신혜균의 아들이다. 그날 퇴각하는 군함에는 수많은 함흥 영생여고 동문들이 타고 있었다. 아이고, 더 이상 말로 표현 못하지. 먼저 타려고 하다가 물에 떨어지는 사람이 거기 부두에 오니까 뭐 전부 동찰 노리니 물에 타보지. 거기다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여기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흥남 철수작전은 한국 전쟁사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일 뿐 아니라 먼 훗날 영생고등학교의 위대한 역사를 잉태한 결정적 장면이기도 하다. 영생고등학교의 시작은 그날의 포화로부터 반세기를 더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초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를 선교 지역으로 삼아 활동했다. 1903년 선교사 마의대가 6명의 학생을 모아 가르친 것이 함흥 영생여고의 시작이다. 함경도 최초 여성 교육기관의 탄생이었다. 함경남도 함흥, 함흥차사와 냉면으로도 유명한 북한 제2의 도시. 태조 이성계가 어릴 적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다는 반룡산. 그 끝자락 흥남으로 굽이 흐르는 성천강 위 만세교를 건너는 자리에서 영생의 위대한 여정은 시작됐다. (90년) 동안 여기에 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 20년 동안 산 그 고향 생각. 꿈도 그저 여학교 다닐 때 꿈. 그 마당, 그 들, 그게 다 남지. 꿈에도 한 번이 이남 쪽에서 70년 산 것이 안 나타나. 근대 교육기관이 전무하던 20세기 초 사랑방에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거쳐 일대 교장 이맥거리 학교 인가를 받아내고 고등과정을 신설하며 점차 상급학교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1916년 이대 교장으로 부임한 매계련은 이듬해 본격적으로 고등보통과를 분리 운영하게 된다. 지금의 영생고등학교를 재건한 동문들은 이때부터 1947년 교문을 닫기까지의 세대들로서 그녀들은 이 시기를 1회부터 30회까지 구분하고 있다. 24년간 교장을 지낸 매계련은 함흥 영생여고의 기틀을 다진 핵심적 인물이다. 그녀는 1929년
명실상부한 여성 교육의 전당을 완성하고 영생 여자 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훗날 영생 여고보라고 부르며 개교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날, 1929년 10월 14일이다. 한량산맥 멈춘 곳에 우뚝 솟은지 그 이름이 영생이라 우리 학교세.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조차 20%도 못 갔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여자가 고등보통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함흥영생여고의 학창시절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독립의 의지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신혜균은 그의 자서전에서 매일 자정 기숙사생들과 모여 독립기도를 올렸고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 수업에 반항하다 혼났던 기억을 밝히고 있다. 옛 인천여자경찰서터에 독립운동 유공자인 전창신 경감의 기념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졸업생 전창신은 김인현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수기를 남겼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말이죠. 말? 아니 10년 동안 함흥영생여고가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일제가 말살했던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방언을 수집하는 등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을 펼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1942년 10월 대거 검거된 사건이다. 33명의 회원이 투옥되고 그중 2명은 고문 끝에 옥중 사망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함흥영생여고 23회 졸업생 박영희의 일기 속 사소한 한 문장에서 비롯됐다. 일본어가 국어라고 생각했던 일제는 일본어 사용을 혼낸 교사를 추궁했다.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수업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교사 정태준과 김학준이 붙잡혔다. 박영희와 함께 잡혀갔던 동기 최순남 이순자는 추록 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영희는 이때의 죄책감으로 평생을 눈물로 보냈다. 이처럼 나라 뺏긴 시절 민족혼을 일깨웠던 함흥영생여고의 배경에는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있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정태진 선생은 함흥영생여고에서 함경도 방언 연구에 매진했고 늘 깨어있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학준 선생 역시 농촌 계몽과 여성 교육에 한평생 몸을 바쳤던 참 스승이었다. 영어교사 백석은 윤동주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한국 현대시의 거장이다. 3대 교장 원홍구는 북방쇠 찌르레기를 최초 발견한 한국 조류학의 거목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여성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커질수록 일제의 탄압은 더 극렬해졌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40년대에 이르러 함흥영생여고는 2번이나 이름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해방과 함께 영생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봄은 오래가지 않았다. 38선으로 두동강이 난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주둔했다. 그때가 우리 시험 기간이었다고. 교장이 나가면 죽는다, 여학생은 안 된다 하고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뭐 박차고 우리가 나간 거지. 공산주의 그 사상이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 이후에 학교가 다 폐교된 거요. 결국 1947년 함흥영생여고의 파란만장했던 발걸음은 멈추고 말았다.
10년을 이어온 비극적인 전쟁이 멈추고 다시 3년. 월남한 동문들이 모교 재건의 첫 발자국을 남겼다. 1956년 9월 1일 신해규를 위원장으로 하는 모교 재건위원회를 발족했다. 호랑이 할머니야. 엄격하고 비난은 우리 온 사람들한테 학교를 짓자고 그이가 무조건 설립자야. 그이부터야. 이후 모교 재건 과정은 정규 4년제 1기인 11회 이모긴을 필두로 후배들이 주축이 되었다. 모교 재건의 과정은 눈물겨웠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혈혈단신 고향을 떠난 가냘픈 여자들이었건만 함경도 억대바라는 명성답게 그녀들은 억세고 또 악착 같았다.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뒷머리에서 비녀를 빼다 팔았다. 쌈지를 풀어 아들이 준 용돈을, 장사에서 번 꼬깃꼬깃한 지폐를 모았다. 대부분이 주부들이라 시간도 경제력도 모자랐지만 반찬값을 아껴 매달 각자 500원씩 모으기도 했다. 한 명의 동문이라도 더 찾기 위해 무작정 서울 거리를 배회했으며 학교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매년 10월 14일 어김없이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거의 금반지, 금비녀, 부모들이 준 유품인데 대단한 애교심이 아니요. 그렇게 굶어가고 장사하고 길가에서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 소식을 듣고 하나둘 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1회부터 27회까지 모인 동문들은 힘을 모아 1961년 서울 한남동에 140평의 땅을 매입했다. 학교 부지를 위한 땅을 팔고 사기를 거듭 1967년 지금의 서울 둔촌동에 모교 재건을 향한 눈물의 첫 결실을 맺는다. 함흥과 영생의 앞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학교가 오롯이 그녀들의 힘으로 문을 열었다. 모교 재건위원회 발족 11년 만에 이룬 쾌거이자 23년 후 수원 영생고등학교를 탄생하게 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다. 점차 공민학교가 사라지는 7, 80년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생 수는 줄고 재정은 더욱 열악해져 갔다. 결국 그녀들은 깊은 고민 끝에 1979년 모교 재건을 약속한 한신대학교 재단과 합병했다. 그리고 2년 뒤 함영고등공민학교는 함흥 영생여고의 첫 유산으로 기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채 교문을 닫았다. 함영고등공민학교 부지를 매각한 26억 7,200만 원이 미랄이 되었다. 마침내 수원 밤바골에 영생고등학교의 교문이 다시 열렸다. 발룡산 기슭의 작은 사랑방에서 첫 발을 내딘 지 87년. 성천강의 눈부신 여름이 마지막 기억이 된 지 43년 만이다. 아무리 해도 후배들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선배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모진 길을 가신 건지, 무엇이 선배들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게 한 것인지. 하지만 후배들도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세기를 넘고 분단을 건넌 그녀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곳 수원 밤바골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착 들어서 눈물이 먼저 나와요. 목요로 영원히 지켜달라는 게 그게 제일 큰 거지요. 이런 역사가 깊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가 어디 있는가고요.